여러분, 우리나라 배달음식 시장 하면 딱 떠오르는 앱이 있었죠. 정말 그 어떤 경쟁자도 넘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야말로 국민 앱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왕국은 없는 걸까요? 오늘 그 단단했던 성이 어떻게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그 격변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충격적인 데이터에서부터입니다. 2024년 8월, 대한민국 배달 시장의 심장부이자 가장 치열한 전쟁터인 바로 이 서울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순위가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쿠팡이츠의 카드 결제액이 2,113억 원을 기록하면서 오랜 시간 왕좌를 지켜왔던 배달의 민족,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배민의 1,605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이건 그냥 순위가 한번 바뀐 게 아니고요. 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엄청난 신호탄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몇 년 동안은 거의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절대 강자, 배민인데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추격의 빌미를 주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배민이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려면요. 이 회사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눈부셨던 시절부터 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배민이 그냥 주문 앱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가 되었는지 그들의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배민의 시작 사실 되게 드라마틱해요. 창업자인 김봉진 대표가 2008년에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큰 빚을 지고 인생의 위기를 맞았거든요. 그런데 2010년 스마트폰이 막 세상을 바꾸는 걸 보면서 여기서 기회를 본 거죠. 그렇게 배달의 민족이 탄생했습니다. 정말 벼랑 끝에서 시작해서 대성공을 이룬 우리가 아는 그런 스타트업 성공 신화의 완전 교과서 같은 이야기였어요. 사실 초창기 배달 앱들 솔직히 기능은 다 비슷비슷했어요. 그쵸? 주문하고 결제하고 배달받고 다 똑같았죠. 근데 바로 여기서 배민의 진짜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강력한 문화적 연결고리, 바로 브랜딩의 모든 걸 걸었던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뭔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같은 기가 막힌 문구로 사람들 머릿속에 확 박혔잖아요. 이게 그냥 광고 문구가 아니라 거의 유행어가 됐으니까요. 예쁜 글씨체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주고 기발한 이벤트들을 하면서 배달이라는 행동 자체를 배민이라는 브랜드의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배민 제국을 만든 진짜 힘이었어요. 그렇게 정말 잘 나가던 배민의 이야기가요, 여기서 엄청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바로 해외의 거대 자본에 의한 인수합병. 이 결정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금액 좀 보세요. 40억 달러. 와, 당시 돈으로 4조 7,500억 원? 이건 우리나라 IT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였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배민이 얼마나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배민의 운명을 바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엄청난 거래에는 좀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었어요. 배민을 인수한 딜리버리 히어로글, 이미 2위 앱이었던 요기요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위랑 2위를 한 회사가 다 가지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99%에 육박하는 사실상 완전 독점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를 팔아라 라는 조건을 걸었고 딜리버리 히어로는 2등을 버리고 1등인 배민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배민의 운명을 가른 가장 중요한 변화, 바로 그게 시작됩니다. 회사의 목표가 공격적인 성장이 아니라 철저한 수익 극대화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전략 변화는 바로 수수료 체계를 바꾸고 여러 비용을 올리는 걸로 이어졌죠. 가게 사장님들은 부담이 점점 커져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딱 그때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진 겁니다. 배달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배민은 끝없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 물밑에서 끓어오르던 불만들은 이 엄청난 성장세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2022년 배민은 무려 4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이건 수익 중심 전략이 얼마나 잘 먹혔는지 보여주는 거였고, 또 배민의 시장 지배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증명하는 숫자였죠. 와, 이때만 해도 정말 아무도 이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에이, 설마 했던 그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쿠팡이었죠. 그리고 쿠팡은요, 배민이 가장 단단하다고 믿었던 그 수익성이라는 성벽, 바로 거기를 약점으로 파고드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그냥 한 방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배민도 배민 클럽이라는 걸로 맞서긴 했지만 쿠팡 와우 멤버십하고는 사실 비교가 좀 어려웠어요. 와우 멤버십은 원래부터 로켓 배송, 무료 반품에다가 쿠팡 플레이 영상까지 공짜로 보여주던 1,000만 명이 넘는 충선 고객을 가진 강력한 서비스였잖아요. 여기에 음식 배달까지 무제한 공짜라는, 이건 뭐 거부할 수가 없는 무기를 그냥 딱 얹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쿠팡한테 이 무료 배달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훨씬 더 큰 그림을 위한 가장 강력한 고 파괴적인 전략적 무기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쿠팡이 그리고 있는 진짜 큰 그림이에요. 보세요. 일단 무료 배달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와우 멤버십이라는 자기네 생태계 안에 가두는 거죠. 이걸로 자기들의 핵심 경쟁력인 물류 네트워크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요. 최종 목표는 음식 배달을 넘어서 모든 걸 바로바로 배송해주는 즉시 배송 커머스, 즉 퀵커머스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쿠팡이츠는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쿠팡 제국을 확장하기 위한 거대한 투자인 셈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배달 시장의 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어떤 앱이 더 편하냐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수익을 지켜야만 하는 기존의 왕하고 세력 확장을 위해서라면 수익 따위는 포기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자. 이 둘의 근본적인 철학 싸움이 된 겁니다. 이 표가 두 회사의 다른 생각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배민은 4조 넘게 팔아서 6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이익을 내는 그야말로 완벽한 현금 창출 기계입니다. 반면에 쿠팡이츠는 거의 2조 가까이 매출을 내는데도 이익은 200억 원대에 그치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쿠팡한테 쿠팡이츠는 적자만 안 나면 그 자체로 쿠팡 생태계를 키우는 가장 성공적인 무기라는 뜻입니다. 물론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쿠팡이츠가 서울에서는 기세를 잡았지만 전국 단위로 보면 여전히 배민이 앞서고 있어요. 배민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비마트를 통해서 쿠팡의 영역인 퀵커머스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요. 게다가 지자체 지원을 받으면서 상생을 내세우는 땡겨요 같은 새로운 선수들까지 등장하면서 이 전쟁터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누가 내 치킨을 더 빨리 가져다 주나의 경쟁을 넘어섰어요. 주문부터 배송까지 우리 동네의 모든 상품이 오고 가는 그 마지막 길목, 이 라스트 마일 전체를 누가 지배하느냐의 거대한 전쟁으로 판이 커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엄청난 전쟁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배민처럼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버티는 쪽일까요? 아니면 쿠팡처럼 당장의 이익보다는 더 큰 생태계를 위해서 손실까지 감수할 수 있는 쪽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대한민국 커머스 시장의 미래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